어제의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절차적 정당성을 둔 공방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은 대통령이 주문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선 공정해야 한다는 게 세간의 인식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제 가장 큰 쟁점이자 중요한 장면은 이 징계위원들이 공정한 사람들이냐와 관련된 양측의 공방이 어제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윤 총장 측에서는 공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징계위 측에서는 윤 총장의 그 같은 생각이 틀리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게 논란입니다. 정족수 겨우 채운 징계위 7명 중에 4명만 표결하게 된다. 당영직 위원 추미애 장관 참석 불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인물이에요. 이용구 차관은 공정하지 않다. 그런데 이 기피 신청을 징계위가 기각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용구 차관은 징계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위원 2명은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예고했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자진 회피를 하며 기피 신청이 기각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 측에서는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외부위원을 보면요.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위원장 대행입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했는데요. 징계위는 이에 대해서 기각을 했고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습니다. 표결 참여 2분 하게 됐고요.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스스로가 불출석을 한 상황입니다. 자, 김병민 비대위원님. 예. 그리고 잠시 후에 두 번째 이슈에서 본격적인 공정과 관련된 논쟁 전해드릴 텐데 일단은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한 4명에 대해서 다 기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피 신청을 조금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요. 징계위 참석해 있는 인물 5명 중에 핵심적인 인물 1명,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기피 신청 기각하는 절차에 참여를 해놓고 본인이 나중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심재철 검찰국장이 만약에 애당초부터 이 기피 신청을 통해 본인이 회피를 했다면은 사실상 지금 있게 되는 4명의 기각 여부들이 결정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이런 절차적 문제를 가질 수 있고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이 문제를 짚어봐야겠습니다만 아주 좀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총장 징계하겠다는 핵심적인 사유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 있는 분들 중에서는 누구보다 엄정하게 징계위원회 위원님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상당하게 지키지 않을 우려가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하나도 기피 신청에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같은 분은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재판부 문건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같이 이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인물인데 이런 분들 중심으로 징계위원회 구성해서 윤 총장 징계하게 되면 나중에 그 징계 절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야, 참 정당하고 공정한 시각으로 징계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지금 다 비공개로 나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기자님들의 이 취재 시력을 보면 정말 세계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당내에서 비공개 회의를 하고 절대로 이 얘기는 나가지 않을 거야라고 다 얘기를 해도 정말 귀신같이 모든 내용들이 토시 하나 때리지 않고 그대로 다 외부의 취재진에 따라서 보도가 됩니다. 저 안에서 비공개로 회의가 되고 있어도 아마 많은 언론들의 취재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 공개가 되기 시작할 건데 이쯤 되면 차라리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가 언급하고 주장했던 것처럼 아니 국회로 넘어와서 윤 총장 문제 있는지 없는지를 국정조사에서 모든 국민에게 묻는 게 더 깔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징계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동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윤석열 총장 찍어내게 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세간의 우려와 불식을 씻어내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야당에서는 저 징계위원 구성 자체가 좀 편향적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윤 총장 측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이었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은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제가 돌직구쇼에서 분명히
예언을 했었습니다. 어제 결정이 안 되고 충분하게 윤 총장 측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연장될 거다. 예. 김광삼 변호사님은 어제 결정된다고 예언하던데 제가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선 징계위원회가 법무부가 당연히 저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선 윤 총장 측이 그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해달라, 뭐 자료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어쨌든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서 그 회의 내용 공개할 수 없고 명단 공개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다 돼 있는 것을 안 할 수 있는 것도 법무부의 권한 아니겠어요? 자,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법무부도 징계위원회도 나중에 어떤 의결을 하더라도 설득력을 가지려면 윤 총장 측이 요구하는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제 결론은 안 나는 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윤 총장 측에서 자꾸 이렇게 과정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티끌까지 모아서 꼬투리를 잡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우선 첫째는 과정과 절차를 문제 삼아서 징계위원회 자체를 불법화, 무력화, 안 열리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데 이미 그것은 실패했고 열린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도 징계위원회가 어떤 결과를 내리고 심의 의결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가하려는 우호한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고 세 번째는 대통령이 제가 한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법적 어떤 정당성을 미리 갖춰 놓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뭐 어떻게 되든지 뭐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윤 총장이 절차적 정당성 이런 거 뭐 제기하는 거 당연히 법무부나 징계위원회는 충분히 방어권 차원에서 보장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양측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정한중 위원장 대행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징계위원회에서 혹시 어떤 말씀 하셨는지? 그 변호사들 의견 진술을 듣고 그런 증인 채택하고 그랬죠. 앞으로 혹시 어떤 계획 같은 거를 갖고 계시는지? 피청구인 절차를 잘 보장해서 방어권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열심히 하고 국민들이 어려운 시기에 또 이런 일 가지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한 심리를 또 같이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철 국장 증인 채택을 어떻게 하십니까? 직권적입니다. 물어볼 거 있어요. 치우쳐 있다는 이번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이완규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본인 스스로 기피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피하면서 기피 절차 전체에 참여한 다음에 말을 회피하면은 절차적으로 이건 부적하다. 기피 신청 의결에 대한 의사 정족이나 의결 정족수의 규정, 제한 규정을 전탈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오늘 징계위 과정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 들으시거나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중간중간에 상황은 말씀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총장님은 저희 변호인들한테 어쨌든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시는 당부가 기본 입장이십니다. 다음 기회에 뭐 전격적으로 총장님이 출석을 하신다거나 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 또 총장님께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전화인들이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측 이야기 들으셨습니다. 논란 중에 하나였던 것은 스스로 회피를 한 심재철 국장이 기각을 하는 것을 결정해 두고 회피를 한 것과 관련된 행동입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주제에서 좀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일단은 이재명 기자, 양측의 이야기 들었는데 윤 총장 측의 기피권이 기각된 이유가 기피권을 남용한 것이다 라고 징계위는 봤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 아침에 윤 총장 측 변호인이 또 자료를 한번 냈는데 전체 다를 가지고 기피권 남용이다 한 게 아니라 기피권을 3번 신청했다는 겁니다. 1명에 대해서, 2명에 대해서, 3명에 대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 번 묶어 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2명에 대해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외부 인사 2명에 대해서 정한준 교수, 안진 교수 2명 다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 이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각하면서 뭐 기피권 남용했다 이렇게 한 건 아닌데 3명을 동시에 이제 기피 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중에 3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기각이 되든 아니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든 하는 건데 3명을 동시에 하면 2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의결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만드는 건 이제 기피권 남용이다 이렇게 이제 징계에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사전 절차를 두고 아주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나 이 징계위원 면면들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라. 이게 추미애 장관에게 이번 징계위를 가져 내린 대통령의 유일한 지시사항인데 결국은 절차적 정당성, 특히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징계위원들의 공정성이 담보돼야겠죠. 거기에 대해서 윤 총장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 하지만 징계위원들은 그걸 수용하지 않고 이러면서 어제 상당 시간을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양쪽이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과적으로 결과만 놓고 본다면 징계위원들의 명단은 정해졌다. 그리고 15일에 본건을 갖고 징계를 결정한 이 선수들은 결정이 됐다. 이거에 대한 논쟁은 있겠지만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라는 겁니다.